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 말씀드립니다. 이어플로가 한 해 마감을 강보합선으로 마쳤습니다. 자, 물론 화끈한 반등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격을 하셨다시피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이 나옵니까, 지금? 네, 급락이 절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런 거래 감소가 지속되면서 주가 낙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나갔다. 이제는 디어플로우의 승부를 좀 걸어보겠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리스크는 내가 감내하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주가가 매물이 나오겠어.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팍팍 밀리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어플로우가 어떤 재무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정지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재무적인 사항이 결함이 되면서 정지가 되는 게 지금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건을 그 희망을 걸고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어플로를 오늘 신년을 대비해서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관심 기울이시고 대박 한번 내고는 매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하여튼 금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속적으로 성원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원 보내주시면 의미 있는 영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플로우 역시 그 예전에 그 소송건 배심원 판결건으로 급락은 했지만 더 밀릴 자리도 없고 밀리는 힘도 약한 패턴이 이제 거래량으로 확인되고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하루 거래량이 50만 주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주가가 내리겠어요, 이게? 주가 거의 그 안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1월 3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시간으로 한 1월 4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이의 신청 검토 회의가 진행이 되는 날이에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날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개장이 1월 2일 아닙니까?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이 있는데 자, 이 건에 대한 이의 신청건에 대한 뭔가 결과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기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0.47% 상승하면서 강보합선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뭐 물론 우리는 이어플로우가 이런 뭐 안 내리는 것보다 뻥 하고 위쪽으로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요거 여러분 기사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 잘 아시죠? 여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결국 항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김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주식 뭐 좀 일부 그 미리 팔고 뭐 그런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 판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건이 이제 연초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자금이 딸리죠. 자금이 딸립니다. 자금이 딸리는 상황 속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할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가 그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자금이 수혈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반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동금융자산이 31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00억 사실 뭐 당장 그 현금으로 가능한 게 100억일 수도 있어요. 도합 132억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볼 때는 100억이다. 100억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이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루빨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판관비만 하더라도 보세요. 판관비만 하더라도 지금 그 2024년 3분기까지 한 400억 들었어요. 그러면 3분기로 나눠보면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130억. 그죠? 1분기에 130억 정도 판관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없고 그 자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1분기당 130억 정도씩 나간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큰 거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375억 들어갔다 판관비가. 그러면 되게
분기당 한 30억, 그래서 3분기만 한 100억 들어갑니다. 100억. 그죠? 100억은 뭐 최소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현금성 자산이 101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기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버틸 수 있겠지만 뭐 거의 돈이 꽝원이죠, 꽝원. 그죠? 요거까지 합쳐서 한 130억. 자, 그러면 여러분 판관비가 일단 100억 정도가 분기당 나가는데 이거 1분기용 자금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요? 연초에 무조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수혈이 돼야 뭐 소송하고 결국 뭐 3월 달에 그 판결 결과도 좀 보고 그리고 항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관비라도 일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수요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 100억 정도 또 수요를 하면 또 1분기 버텨가면서 1심 결과도 좀 보고 이의신청 그 전에 이의신청 결과도 좀 보고 하면서 이제 항소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머크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인콰이어리 노티스 기준으로 하는 게 역시 맞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상식에 의거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차피 뭐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에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 건으로 인콰이어리 노티스가 인정이 되면서 결국 승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지금 믿어줘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리스크가 있지만 끝까지 가보겠다는 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승소가 될 경우는 잭팟이죠. 잭팟. 그죠? 그걸 노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00원짜리가 뭐 예를 들면 잭팟 터지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공개 매수 가격이었던 그 3만 원대 매드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이었던 3만 원대 10배 정도 시세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학회가 그 넘쳐나는 게 상반기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요. 항상 그렇죠.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항상 힘낼 수 있는 게 그 연초거든요. 그죠? 그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자 이겁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잘 버티겠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어떤 혹시 그 사인이 들어온다면 사인을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가장 시급한 게 일단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셔서 정보와 사인을 받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초에 일단 이의 신청부터 해가지고 그 재료가 갑자기 나올 게 많아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소통도 좀 하고 추천도 좀 받고 해서 좀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어플로우의 신년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좋은 길을 찾아봅시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요거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좀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